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수많은 사연을 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경험입니다. 바로 제 환자분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80세에 수면제를 끊고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의사 생활 32년 차입니다. 그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낮에 피곤하시니까 우울해지시니까 더 잠이 안 오시는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신 게 작년 봄이었어요.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어머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푸석푸석한 피부, 무엇보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 눈빛이셨어요. 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수면제를 드신 지가 벌써 7년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수면 유도제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용량이 늘어나고 더 강한 약으로 바뀌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 2, 3시면 눈이 떠지신대요. 그러고는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해가 뜨면 겨우 잠이 드시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 자다 말고 일어나신다고요. 어머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님, 밤에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이제 잠자는 게 무서워요. 눕기만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게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악화됩니다. 저는 어머님께 일단 정밀 검사를 받으시자고 말씀드렸어요. 혈액 검사, 수면다원 검사, 영양상태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머님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셨어요. 특히 수면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셨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트립토판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잠깐 왜 영양소가 수면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몸에서 잠을 자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또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 비타민 B6, 아연 같은 영양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먹어도 몸에 기본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는 억지로 뇌를 진정시키는 것일 뿐 진짜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김순자 어머님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수면제 용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몸에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수면제를 당장 끊으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그때 천천히 수면제를 줄여보는 겁니다. 어머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뭘 먹는다고 잠이 와요, 선생님? 7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따님이 옆에서 어머님을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 일단 해보자. 안 되면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목록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음식들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왜 이 음식들이 효과가 있는지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냥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지 알고 드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뇌에서 잠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밤에 잠이 안 오시고 새벽에 일찍 깨시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셔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면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부족해지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의도적으로 수면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을 가장 많이 함유한 과일 중 하나예요. 특히 타트 체리라고 하는 신맛이 나는 체리가 효과가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늘어났다고 해요. 김순자 어머님께도 타트 체리 주스를 추천해 드렸어요. 신선한 체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주스나 농축액으로 드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한 컵씩 드시면 돼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시큼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습관이 되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처음에는 억지로 마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칼륨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어르신들 중에 바나나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중간 정도예요. 물론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면 안 되지만 하루에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김순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바나나가 살찌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일 저녁 바나나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연구에서 호두를 먹으면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녁에 호두 서너 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어머님께 호두를 권해드렸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호두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이가 안 좋아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러면 호두를 잘게 부수셔서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에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어머님이 그 방법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 후로는 매일 호두 우유를 만들어 드셨어요. 네 번째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옛날부터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수면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거기다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가운 우유보다 따뜻한 우유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졸음이 오거든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순자 어머님은 원래 우유를 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들어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권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락토프리 우유로 바꾸시니까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가 수면에 좋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한 달간 먹은 그룹이 수면의 질이 4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드는 시간도 35% 빨라졌고요. 키위에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항산화 성분들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가 지치고 피로해진 상태예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높으면 뇌가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어머님께 키위를 권해드렸더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키위는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니까요.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니까 이도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합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키위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음식은 상추입니다.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천연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락투카리움은 뇌의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겁니다. 특히 상추 줄기 부분에 락투카리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추를 드실 때 잎사귀만 드시지 마시고 줄기 부분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 드실 때 상추쌈 싸서 드시면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김순자 어머님은 원래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는 편이셨어요. 죽이나 국밥 정도로 가볍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추를 권해드리니까 저녁에 상추쌈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따님이 매일 신선한 상추를 사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상추가 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믿지 않으셨는데 며칠 드시고 나니까 확실히 저녁에 눈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음식은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수천 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허브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로마에서도 잠이 안 올 때 캐모마일을 달여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서 진정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캐모마일 차를 2주간 마신 그룹이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캐모마일 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저녁에 마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어머님께 캐모마일 차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향이 낯설다고 하시더라고요. 국화 비슷한 향이 나거든요. 그런데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드셨어요. 어머님 말씀이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에는 이렇게 마음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가 수면에 좋다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해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야외 활동도 줄어드시니까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 D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김순자 어머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으셨어요.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를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다행이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어구이나 연어회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비싸다고 걱정하시길래 통조림 연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조림 연어도 영양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9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해요. 아몬드 한 줌, 그러니까 약 28g에 하루 권장 마그네슘의 2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에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을 자도 깊이 못 자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 그룹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도 좋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예요. 어머님께 아몬드를 권해드렸더니 역시 이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슬라이스를 권해드렸어요. 얇게 슬라이스된 아몬드는 씹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시리얼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 슬라이스랑 꿀을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건강한 아침 식사도 되고 마그네슘 보충도 되니까 좋은 습관이죠. 10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예요. 복합 탄수화물이 왜 수면에 좋으냐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게 됩니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뇌가 위험 신호로 인식해서 잠에서 깨우거든요. 귀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밤새 푹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귀리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비타민 B6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귀리는 수면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에요. 어머님께 저녁에 오트밀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오트밀에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드시면 우유의 수면 효과와 귀리의 수면 효과가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어머님이 처음에는 오트밀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귀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설명드렸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체리,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 키위, 상추, 캐모마일차, 연어, 아몬드, 귀리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트립토판, 마그네슘, 멜라토닌 또는 이것들의 생성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해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영양소가 호르몬으로 바뀌고 호르몬이 뇌에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신다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사흘밖에 안 됐어요. 최소 일주일은 드셔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어머님이 새벽 2시에 깨지 않으셨대요. 평소 같으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는데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주무셨다고 합니다. 2시간이나 더 주무신 거예요. 어머님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아, 오늘은 좀 늦게 깼네 하셨다고 합니다. 엿새째 되는 날은 더 좋아지셨어요. 새벽 5시까지 주무셨대요. 그리고 일곱째 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아침 6시에 눈을 뜨셨는데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주무신 거예요. 따님이 아침에 어머님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이불 위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대요. 따님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야,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어. 눈 감으니까 아침이야. 꿈도 꿨어. 아버지 꿈을 꿨는데 웃고 계시더라. 따님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편하게 주무시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주무셨어요. 밤새 한 번도 안 깨시고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잘 주무셨다고 해서 완전히 나으신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몸의 리듬을 잡아가셔야 합니다. 수면제도 아직 완전히 끊으시면 안 되고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갑자기 끊으시면 반동불면증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어머님은 그 후로도 꾸준히 좋아지셨어요. 2주가 지나니까 거의 매일 통잠을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가끔 새벽에 한 번 깨실 때도 있었지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한 번 깨시면 절대 다시 못 주무셨거든요. 그게 가능해지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님이 직접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훨씬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잠을 자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잠을 제대로 자게 되시니까 어머님의 삶 전체가 달라지신 거예요. 낮에 활력이 생기시니까 산책도 나가시게 되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게 되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실 힘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째에 드디어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용량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2주 동안 반 알만 드시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 다음에는 격일로 드시다가 결국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던 수면제를 끊으신 거예요. 물론 수면제를 끊으신 후에도 음식은 계속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약을 끊었다고 해서 식습관까지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음식들이 어머님 몸에서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유지해 주는 거니까요. 어머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셔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매일 드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에 맞춰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와 아몬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오트밀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리고 바나나를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아침부터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낮 동안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저녁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점심에는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점심에 너무 많이 드시면 저녁에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8시간 정도가 걸려요. 오후에 커피를 드시면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연어와 상추를 드시면 좋아요. 연어구이에 상추쌈을 곁들여 드시면 완벽합니다. 연어의 오메가3와 비타민 D, 상추의 락투카리움이 함께 작용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잠자리에 드시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주무시면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타트 체리 주스를 한 컵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잠잘 시간쯤에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주스가 너무 시다면 물에 조금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2시간 전에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서 드시거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좋아요. 따뜻한 음료가 몸을 이완시켜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때 호두 서너 알을 같이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키위도 이때 드시면 좋아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드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바나나는 언제 드셔도 좋은데 저는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오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저녁 시간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에 맞춰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챙겨 드시려면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그런데 며칠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따님이 일일이 챙겨 드렸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 드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생체 시계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빛과 음식에 의해 조절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서 수면 리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시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몸이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너무 늦지 않게 하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밤에 뭔가를 드시면 몸이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착각해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김순자 어머님도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아침을 거르시고 점심도 늦게 드시고 저녁은 밤늦게 드시고 이런 패턴이 불면증을 더 악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과 함께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햇빛을 보시고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12시에 점심을 드시고 저녁 6시에 저녁을 드시는 패턴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힘드셨대요.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일어나셔서 패턴을 유지하시니까 며칠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식과 식사 시간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음식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수면에 좋은 음식을 드셔도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로 피하셔야 할 건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셔서 젊은 사람들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으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건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오는 게 맞아요.
알코올이 뇌의 신경을 억제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술이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새벽에 깨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저녁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이 불편해지고 잠을 방해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에는 되도록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하셔야 할 건 과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만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방광 기능이 약해지셔서 자주 깨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순자 어머님도 이런 것들을 다 지키셨어요. 원래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오후에는 안 드시기로 하셨고 반주로 가끔 술을 드셨는데 그것도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드셨지만 잠을 잘 자게 되시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어머님의 그 후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밤 푹 주무세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새벽에 한번 깨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잠을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개운하다고 하시고 낮에 졸리지도 않으시대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또 있었어요. 어머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신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니까 면역력이 좋아지셨는지 감기도 안 걸리시고 혈압도 안정되셨어요. 원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혈압이 좋아져서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하신다고 따님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님의 표정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지치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따님 말씀이 어머니가 다시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80세에 다시 젊어지셨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였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7년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지 하는 기대가 생겨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놀아줄 힘도 생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이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드리는 것, 그게 의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김순자 어머님의 사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수면제를 드시면서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음식으로도 충분히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심각한 수면 장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단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은 체리,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 키위, 상추, 캐모마일 차, 연어, 아몬드, 귀리입니다. 이 음식들을 하루 일과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귀리, 아몬드, 바나나로 시작하시고요. 저녁에는 연어와 상추를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 타트 체리 주스를 드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와 함께 호두와 키위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도 기억하세요.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술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로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천천히 줄여 나가셔야 해요. 갑자기 끊으시면 반동불면증이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드시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그때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수면제를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좋은 잠이 좋은 내일을 만듭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